곧 이 창당을 한다는 얼마 전에 발기인 대회를 가진 개혁보수신당. 집을 나갔으면 집을 안 나가는 사람보다는 사람이 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집구석에서 싸우고 있는 새누리당보다는 좀 나아야 될 거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 집 나간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 존재감도 별로 없어졌는데요. 개혁보수신당이 안 보는 보수 경제는 좀 개혁으로 간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했는데요. 경제정책에 이어서 대북정책까지도 좌측으로 이동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당의 강령인 정강 초안에 DJ와 김정일의 6.15 남북 공동선언, 노무현과 김정일 간의 14선언 등을 존중한다라는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두 선언은 야권에서 DJ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주요 업적으로 내세우는 부분이지만 신당이 이 친정이라고 할 수 있는 새누리당에서는 전직 대통령들이 북한 퍼주기를 함으로써 사실상 핵개발을 도운 잘못된 부분이라고 비판하는 핵심 내용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런데 두 선언을 존중한다라는 내용을 담은 신당의 강령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신당 내부에서는 안 보는 보수, 경제는 중도개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고 알렸는데, 안보와 관련된 대북정책에서 감지된 이 같은 배난은 자기 부정과 존재에 대한 모순이다라는 겁니다. 또 보수 지지층을 놓고 새누리당과 치열하게 경쟁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보수층의 이탈을 부를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공격에 나섰는데요. 정우택 원내대표가 오늘 신당이 인기 영합주의를 내놓거나 노무현, 김정일 간에 합의한 14선언을 아무 설명도 없이 존중하겠다는 식으로 신당의 정체성에 의구심을 갖게 되는 행보를 한다면 국민은 이 당이 지향하는 바가 뭔지 우려할 거다라고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24일 창당대회에서 정강 정책이 확정되기 전에 내부 논의 과정에서 이 대목이 상당히 시비가 걸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공세와 내부 반발이 커지면 삭제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보는데요. 신당 관계자는 중도층을 공략하는 것은 찬성이지만 산토끼를 잡으려다가 집토끼도 놓칠 수 있다면 유연한 대북정책을 강조하는 건 좋은데 6.15나 14선언까지 굳이 구체적으로 거명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또 신당의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고라는 부분도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요. 자, 야당과 새누리당 간에 대한민국의 법통이 언제부터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신당은 야권의 주장에 기울었다고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자, 신당이요. 더 개헌을 해야 된다. 여기에 야당을 끌어들여야 된다. 그러면 야당에서 검과 옥조로 삼고 있는 DJ와 노무현 이 두 사람의 한마디로 업적을 개성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존중을 해줘야 박지원도 끌어들이고 안철수도 끌어들이고 김종인 기타 등등을 다 끌어들이지 않겠냐. 김종인은 두 사람을 별로 개성한다는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데 그래도 해야 될 일이 있고 안 해야 될 일이 있지. 제가 항상 개헌 세력들이 하나가 되는데 장애가 될 부분이 안보 문제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 안보 문제에서 이렇게 쉽게 타협을 하면서 자기 부정을 하면서 어떻게 안보는 보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건가?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할딱 벗고 다 줄 건가? 이걸로 아마 신당 지지율 한 2~3% 떨어질 것 같습니다. 정신 좀 차리십시오.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는데 개고생도 하기 전에 혼줄이 빠져버린 것 같습니다. 한때 강진에 가서 톡을 짓고 산다던 손학규 전 대표가 22일 날 국민주권개혁회의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준정당 조직을 만든 다음에 국민의당과 통합을 하고 그 다음 수순으로 김종인 등 민주당 개헌파, 안철수 의원과 국민의당, 개혁보수신당 등과
더불어서 통합을 하려고 한다 라는 소식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문재인 후보 측과 이 견을 놓고 시비가 걸렸는데요. 안희정 후보, 이 양반도 대선 후보라고 자처하고 있죠. 문재인을 대신해서 저격수로 나섰습니다. 본인이 문재인과 차별화를 한다고 해놓고는 결정적인 시점이 되니까 대신 나서서 손학규 정계 은퇴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뭐 은퇴한 사람이 다시 돌아온 걸 뭘 또 은퇴하라 합니까? DJ부터 다시 돌아온 사람 많은데 굳이 손학규만 은퇴하라는 것도 공정하지는 않고요. 그래도 맹색이 대선 후보가 아무리 범친노라 하더라도 그렇게 특정인을 대신해서 지원 사격을 하는 것이 옳은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안희정 지사는 본인은 과거 누구 때문에 돈을 받았든 그 돈 때문에 두 차례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정계 은퇴를 해야 될 사항은 아닌가 한번 돌이켜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내가 한 거는 어쩔 수 없는 의리였고 남이 돈 받는 것은 부패라고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따지기로 말하면 서로 따질 게 많으니까요. 대신해서 총대면서 이런 일 하지 마시고요. 갈 길이 구말 일 같은 분이 자기 정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손학규 전 대표는 눈앞에 대권이 보이니까 제왕적 대통령제 못 놓는 게 패권이다. 패권주의는 한국 정치의 암이다. 야당 의원이 개헌 모임 참여키로 했는데 민주당 의원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들에게 탈당 권유를 한 적은 없다. 반기문이 귀국한 이후에 소신을 들어보겠다. 국가 위기를 친노나 친문 특정 세력만으로 못 넘는다. 최강의 드림팀을 만들겠다. 이러는데요. 제3지대에서 50명에서 100명이 참여할 수 있다는 주장을 오늘 내놨습니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손학규 계열 10명이 탈당할 가능성에 대해서 10명 갖고 되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2, 3월에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질 거다. 커다란 변화가 있을 때 많이 참여할 거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22일 날로 예정된 국민주권개혁회의에 대해서 제7공화국 즉 개헌을 준비하는 운동체다. 정당이 아니다. 민주당, 국민의당 의원들도 많이 참가하고 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앞으로요. 문재인은 자신이 대통령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개헌 세력을 깨는데 집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야합이라고 규정을 하고 그들을 막으려고 할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반기문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데 집중할 겁니다. 반기문 지지율이 더 떨어져야 반기문이 개헌 세력의 중심에 서지 못하고 개헌을 전제로 한 대선 후보가 되지 못한 채 집에 가게 되면 한숨을 돌리고 상대 경쟁 유력 후보가 없어진 상황에서 혼자 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호남 지지율을 올려서 본인이 호남의 적자라고 대중들에게 보여지게 할 겁니다. 그래서 호남의 지지율을 높이게 되면 한마디로 호남이 이 개헌 세력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야합한 사람들이다라고 규정하게 되고 그러면 국민의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개헌 세력에서 손을 빼게 되고 그러면 개헌 세력 자체가 질이 멸렬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개헌 세력들의 가장 큰 딜레마가요. 안보관, 대부분 문제를 어떻게 하길래 물과 기름과 같은 박지원과 김무성, 유승민이 합칠 수 있겠는가? 이거 정말 딜레마라고 봅니다. 그래서 개혁보수 신당이라는 사람들이 6.15와 14선언을 존중한다고 말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렇게라도 해서 굳이 개헌을 해야 될 절박함이 뭡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야합해서 개헌을 하기보다는요. 장렬하게 야당으로 남아서 자음을 기약하는 것이 낫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6.15와 14는 폐기되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새누리당 별 뉴스거리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새누리 알고 보니 서청원 집사가 있는 교회였다. 날 오라 해서 나는 비대위원장을 하러 갔는데 가서 보니까 교회를 건설한 목사는 고용 목사를 세우려고 하는 원로 집사가 있는 교회였다. 이야기하고, 서청원 의원은 할복하라는 임명진 의원에 대해서 죽음을 강요하는 성직자는 한국에 한 명뿐이다. 자, 임명진 목사는 본인은 은퇴한 목사다. 이래 이야기를 해서 성직자가 또 아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국회의장 설부터 티격태격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이제는 거의 개그에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내주에 이인재 의원은 대선 출마를 새누리당에서 선언하겠다고 합니다. 새누리당 어디까지 갈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120명이 넘는 민주당 의원 가운데서 과연 반문재인 의원은 몇 명이나 되느냐? 골수 반문은 24명으로 지금 집계되고 있습니다. 김종인계, 손학규계가 다수인데요. 이 중에서 과연 탈당을 할 사람들은 몇 명쯤 될 것인가 라고 봤을 때 별로 많이 못 될 것이다. 근데 최근에 이 사람들 중에서 민주정책연구원이 이 개헌 세력을 야합이라고 규정하고 문 후보 집권에 방해가 된다라는 유의 보고서를 쓴 걸 비판한 의원들한테 문재인 빠들이 18원 후원금이나 집중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안 맞으면 탈당해서 맞는 쪽에 가서 정치를 해야 되는데요. 이 사람들 중에 소신이 있는 사람이 몇 명일지 제가 볼 때 10명도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의원은 내년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 이러면서 자기가 내년이니까 해가 바뀌었으니까 2018년이죠. 집권하면 개헌을 하겠다고 해서 개헌 세력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게 먹히 될지 의문입니다.